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도토리현에서 새로 생길 사이클링 로드를 답사하기 위해 하나투어와 도토리현의 초청으로 투어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채널을 만들 때 목표가 꾸준히 자전거를 타고 국내를 비롯한 해외 곳곳을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의 매력에 더 깊게 빠질수록 많은 멋진 곳을 다니면서 인연을 맺고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자전거라는 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이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답니다. 이번 계기로 향후 구독자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컨텐츠도 구상 중이랍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찾아가 함께 라이딩도 하고 마무리로 맛난 음식도 함께 먹는 라이딩을 하면 어떨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도토리 라이딩 투어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도토리를 가는 것은 처음인데다 배를 타고 해외를 가는 것도 처음이라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합니다. 저희가 타는 배는 동해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해항까지는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변수가 생길까 오전 9시에 출발했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4시인데 말이죠. 시간이 많이 남아 동해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잠시 오락도 하다 동해항에 도착했습니다. 동해항 주차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주차하세요.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DBS 크루즈 해리를 타고 사카이 미나토항까지 약 15시간을 가야 하는데요. 출발 전부터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워낙에 배멀미는 100%로 할 것이라 자신했기 때문에 멀미약을 복용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탑승합니다. 자, 가격 오세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방금 나나디의 소리가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수능이 아니니까 휘도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0건은 색깔. 신랑은 장거리 배는 처음이라 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도 궁금해하네요. 향후 배의 자전거 싣기 편에서 배 소개도 함께 별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뭐 얘기하면 1층을 오셔가지고 같이 이동하는 기사입니다. 이따 뵐게요. 네. 멀미에 대한 두려움과 일본 라이딩에 대한 설레임으로 두근반 세근반 배도 한번 둘러보고 멀미가 심하신 분들일수록 밥도 든든하게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저녁도 든든히 먹고 같이 가시는 분들과 간단하게 한잔한 후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만의 사투로 날을 지새운 후 드디어 날이 밝아 사카이 미나토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반겨주신 건 현지 여성 라이딩 클럽인 라프아르 도토리 분들과 도토리형 관계자분들이었어요. 가까워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면 어때? 그냥 바로 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타고 갈 거면 다른 중간 버스를 실으시고 자전거 타실 준비하시면 돼요. 야, 어디 갔어? 이번에 이거 구성 데이트 만든 건데. 그,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 표시되어 있는 게 좀. 뭐예요? 아, 요것도 제가. 오바라치 대표님이시네요. 오바라치라고 부르셨는데 해외 사는 마치에라고 부르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카기 마키코. 아다치 마사코 마카기 이치로상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두 분. 보다 이 지역 주민이신 아다치 상태에서 안내. 간단한 소개 후 현지 라이더분께서 리드해 주신 대로 미즈키 시게루 로드까지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걱정했지만 수신호도 잘해주셔서 무사히 키타로 거리에 도착한 후 간단하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0시 반에 역에서 못 올 거니까 여기 자유시간. 아기자기한 요괴 거리는 이번에 새로 리뉴얼되었다고 해요.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인 사카이 미나토시에 위치한 미즈키 시게루 로드는 혼마치 아케이드에서 사카이 미나토역까지 약 800m에 달하는 거리 곳곳에 153개의 요괴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앙증맞은 요괴 오브제가 인상적인 가파노 이즈미를 비롯하여 요괴 정계를 볼 수 있는 요카이 진자 신사, 요괴 소인이 찍혀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요괴 우체통이 놓여 있는 등 마치 요괴 마을에 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어요. 이곳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 있는 상점가에서는 이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키타로 관련 상품들은 물론 빵과 닌교야끼 등 유니크한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전거를 타지는 않고 걸으면서 천천히 구경했답니다. 뭐야 이거 비야? 출발 환영회가 열리기로 한 사카이 미나토역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は韓国の一等旅行者、花と최정규と申します。皆様こんにちは。私は韓国で YouTube の活動をしているダンシング獣하트向きのローラと申します。 일본 국내의 자전거 문화의 진행 그리고 보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여성 로드바이크 유닛 차링코의 두 분. はじめまして、チャリンコの常田あかりと申します。 비를 맞으며 현지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성 로드바이크 유닛 차링코 분들과 현지 라이딩 클럽인 라파하루 도토리 분들과 환영회를 마치고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라이딩 시작하기 전 비가 그쳤지만 노면이 미끄러운 관계로 조심히 달렸습니다. 일본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놀라울 정도이기 때문에 노면만 조심하면 공도 라이딩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장소인 백상총송의 유미가하마 루트를 타고 가던 중 발견한 무지개. 라이딩 중 무지개를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들 아이들 마냥 들떠서 무지개와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었네요. ね、綺麗ですよね。なんかこんな綺麗な水見た初めて。 유미가하마 루트의 좌측 끝쪽에는 현재 공사 중인 높이 43m인 유메미나토 타워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타워는 일본에서 제일 낮은 타워라고 합니다. 이 유메미나토 타워 옆쪽에는 새로운 국제 여객 터미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사카이 미나토 항으로 들어오던 DBS 크루즈는 추후 이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020년 4월 국제 여객 터미널이 완공되면 DBS 크루즈를 타고 바로 입항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새로 생길 해안도로 16km를 거쳐 다이센까지 쭉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사카이 미나토 항에서는 자전거 루트로 오기까지 중간에 공도를 타야만 하는데 여객 터미널 완공과 자전거길 완공이 동시에 되면 아주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안 자전거 도로는 2019년 6월 6km 구간이 선 완공되고 이후 2020년에 16km 구간 전체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내년엔 이를 기념하여 6월 15일 토요일 약 120km 구간을 달리는 도토리언 사이클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16km를 2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게 선뜻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도로는 우리와는 달리 오랜 기간 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도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도 16km에 2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트라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였던 분께서 지난 10년간 도토리원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끝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 루트 이름이 백사청소 유미가하마 루트예요. 그래서 백사장과 그리고 이쪽에 손님을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정면으로 다이슨 산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가자. 아직 자전거 도로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공도를 타고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현지 라이더분들께서 안전하게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심히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없네. 약간 동해안 자전거 길과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라이딩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일정상 일부 코스가 취소되어 얼마 달리지 않고 밥을 먹는다길래 좀 아쉬웠어요. 타고 가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오전 비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어 식당까지는 차로 점프하였습니다. 식당의 1층에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었고 2층은 식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뜨겁다 이거. 다 본인 똑같은 건데. 점심 먹고 이후 남은 경로에 대해 뒷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저희끼리만 논의해봅니다. 사실 논의보다는 자전거 타는 시간이 짧아서 투덜거리고 있는 거랍니다. 목에 맞게. 35km 또 글로 가요? 여기까지 갔다가? 버스로 여기까지. 그냥 타고 가자 그러면. 근데 이게 맞바람이거든. 달려보자. 먹구름 가득 낀 하늘이 염려스럽긴 했지만 뭐 괜찮겠지 하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요. 한여름 소나기 같은 비를 맞고 한참을 달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면서 즐겁게 하지만 조심히 달렸습니다.
코스에 익숙해졌을 무렵 헬멧 사이 얼굴 할 것 없이 따갑기 시작하더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우박 라이딩은 처음인데다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어느 누구 하나 멈추질 않으셨어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앞에 리드하시던 일본 라이더분이 멈추질 않으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서포트 차량이 한참 앞쪽에 있어 이곳까지 비와 우박이 콜라보를 맞으며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단한 건 정말 이런 날씨에 라이딩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힘든 내색 없이 다들 웃으면서 라이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하.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냐며 서로 웃으면서 괜찮냐는 안부를 묻고 원래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던 종착지인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관까지는 아쉽지만 버스로 다시 점프합니다. 비가 안 왔다면 자전거를 타고 이곳까지 왔을 텐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풍차와 함께 바다를 옆에 끼고 달릴 수 있는 멋진 코스였는데 창밖으로 내리는 비와 우박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버스가 멈춘 이곳은 우리나라에선 명탐정 코난으로 유명한 일명 코난 박물관인데요. 나름 코난 팬인 전 덕분에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아오야마 고쇼 후루사토가는 만화가 아오야마 고쇼의 데뷔작부터 명탐정 코난에 이르기까지 주옥같은 작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오야마 고쇼 작가의 유년 시절 추억이 가득 담긴 여러 자료부터 명탐정 코난에 등장하는 각종 발명품과 트릭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전시관이라고 하네요. 코난의 원화를 직접 볼 수도 있고 이곳에서만 파는 코난 굿즈를 구매할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축구공이 나눠서 뭐해? 축구공이 거의 폭탄이에요. 하나, 둘, 셋. 일러스트를 예를 들어 이렇게 무슨 고등학교 마라톤 기념 일러스트 뭐 이렇게 기념편 달아있는 거지. 밀실 살인사건 그거 재현해놓은 그러니까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범인이 빼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잠기거든. 그러면 이제 안에서 혼자 자살한 것처럼 되고 범인은 이제 없는 것처럼 되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같잖아. 근데 안에서 보면 할머니는 가만히 있고. 비를 맞은 터라 모두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도토리현에서 준비한 교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아까 게스트분들께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악천후 속에서 오박도 쏟아지고 굉장히 가혹한 사이클링 코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토리현의 담당자분들과 일본 사이클링 연맹 회장님의 인사말, 사이클링 루트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받고 도토리현에서 준비한 다양한 사이클링 로드에 대한 자료도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블로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도토리안에 또 오실 수 있고 또 저희도 또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로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 교류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가장 애정하는 다이센산을 매력을 여러분들께서 만끽할 수 있도록 빌면서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 며칠 지난 듯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날씨도 좋고 대망의 다이센 라이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푼 기대로 내일을 기다려봅니다. 멋진 다이센 라이딩은 2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자덕 부부의 바람여행은 계속됩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